추우시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일 때 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품으로 스며들었을 때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황혼의 여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외곽 15년 된 아파트 단지 박미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4살의 미숙은 2년 전 남편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잃은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12월 중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그날이었습니다. 미숙은 오후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며 일한 탓에 몸이 꽁꽁 얼어 있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도를 틀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미숙은 보일러실로 가서 이것저것 만져봤지만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자제품이라고는 리모컨과 전기밥솥 정도밖에 다룰 줄 모르는 그녀에게 보일러는 너무 복잡한 기계였어요. 밖에서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안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하필 이런 날에. 미숙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수건으로 목까지 감쌌지만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였어요. 전기장판도 있었지만 온 집이 이렇게 추우면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응급 보일러 수리업체를 찾았습니다. 여러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부분 내일 오전에 연락드릴게요 하거나 지금은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하는 답변뿐이었어요. 10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네, 대성 보일러 서비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봐주실 수 있나요? 어디시죠? 미숙이 주소를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기면 제가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 같은 안정감이 있었죠. 미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숙이 문을 열자 눈을 맞으며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성 보일러 서비스 김태호입니다.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태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실함이 묻어났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미숙은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보일러를 고쳐준다는 의미였겠지만 왠지 자신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보일러실이 어디에 있나요? 아, 이쪽이에요. 미숙은 태호를 보일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이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는 공구 가방을 바닥에 놓고 보일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안 됐나요?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틀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호는 보일러의 여러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어요. 마치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장인의 손길 같았죠. 미숙은 그의 뒤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며 작업을 도왔습니다. 여기 좀 더 밝게 비춰주시겠어요? 네. 미숙이 손전등을 가져다 대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어요. 태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껴보지 못했던가요?
죄송해요. 태호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그의 귀가 살짝 빨개진 것을 미숙이 발견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태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순환 펌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안 되는 건가요? 미숙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태호는 그녀의 표정을 보더니 다시 보일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임시 방편으로라도 돌아가게 해볼게요. 추우시겠어요. 태호의 배려심에 미숙은 감동했어요. 대부분의 업체라면 내일 부품 가져와서 수리해드릴게요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태호는 다시 보일러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추위에 떨고 있는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거로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시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면 안 되죠.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차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차를 타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차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태호는 공구를 내려놓고 컵을 받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숙의 손가락과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피하지 않았어요. 많이 추우셨죠?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몸이 더워져요. 하지만 태호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집에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혼자 살아요. 아, 부인분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추운 날 혼자 계시기엔. 2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서로 혼자 산다는 공통점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태호 씨는 오래 혼자 사셨나요? 15년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미숙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니까요. 자식은 있으세요? 딸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1년에 한두 번 보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직장 때문에 대구에 있고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화가 편했어요. 그럼 혼자 반찬 가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 차렸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서요. 대단하세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태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노고를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태호 씨도 이 일 오래 하셨나요? 20년 넘었어요. 젊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기술직이 낫더라고요. 정말 전문가시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직해요. 태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었거든요. 차를 다 마신 후 태호는 다시 보일러 수리에 들어갔어요. 미숙은 그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이 왠지 든든해 보였어요. 아! 갑자기 태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네요. 일단 응급처치는 됐어요. 정말로 보일러에서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내일 부품 주문해서 제대로 수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임시 방편이라서 언제 또 꺼질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밤은 따뜻하게 잘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호는 공구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미숙이 창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완전히 눈보라였어요. 길이 위험하겠는데.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차에 체인도 있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어머! 미숙은 깜짝 놀라 태호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 태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폭설 때문에 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있나요? 미숙은 태호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촛불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미숙은 손전등을 켜고 부엌 서랍에서 촛불을 꺼냈어요. 태호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자 거실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못 나가시겠어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일러는 돌아가니까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태호 씨 아니었으면 오늘 밤 얼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과장이세요. 하지만 태호도 미숙이 혼자 이런 추위를 견뎌야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미숙 씨는 평소에 이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거나 아니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죠.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답답해해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불편하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뭐 하나 고장나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태호는 미숙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반찬 가게 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여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제게 연락하세요. 그래도 되나요? 네. 혼자 사시는데 이런 건 도와드려야죠. 미숙은 태호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이제 막 만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고마워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저야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보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방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앞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태호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일 끝나면 그냥 집에서 TV 보거나 혼자 술 한잔 하거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요즘은 좀 그래요. 태호의 솔직한 대답에 미숙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말동무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그러게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목소리 낼 일이 없어서. 맞아요. 가끔 혼잣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히 중얼거리곤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과거, 현재의 고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까지 솔직하게 나눴어요. 저는 가끔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싶어요. 미숙의 고백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긴 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어요. 추우시죠? 태호가 미숙이 살짝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조금. 태호는 망설이다가 소파 위에 담요를 가져와 미숙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더 가까이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나은가요?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미숙은 태호의 체온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숙 씨. 네. 태호가 조심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이상한가요? 이제 막 만난 사이인데. 아니에요. 저도 이상하게 편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이 따뜻해 보였어요. 미숙 씨가 웃을 때 정말 예뻐요. 태호의 말에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중요한가요? 태호는 미숙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미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색함보다는 따뜻한 감정이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괜찮아요. 저도. 좋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태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전기도 다시 들어와 있었고 눈도 그쳤어요. 하지만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일어나셨어요? 태호도 눈을 뜨며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네. 잘 잤어요. 저도요. 하지만 아침이 되니 두 사람 모두 약간 어색해졌어요. 어젯밤의 분위기와는 달랐거든요. 저 회사에 가봐야겠어요. 아, 네. 바쁘시죠? 태호는 공구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부품 주문해서 내일 다시 올게요. 네, 고마워요. 태호가 나간 후 미숙은 혼자 남겨졌어요. 어젯밤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이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매일 그를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나 하는 생각에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미숙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54살의 과부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편 태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업실에서 부품을 만지작거리며 미숙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했나?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태호는 미숙에게 다시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미숙의 보일러가 다시 말썽을 부렸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망설이다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호 씨. 저 미숙이에요. 아, 미숙 씨. 어떻게? 보일러가 또 이상해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지금 가겠습니다. 태호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사실 미숙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태호가 미숙의 집에 왔습니다. 서로 마주보니 어색했지만 반가웠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태호 씨는요? 저도 그냥.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보일러를 점검하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그리웠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 고쳤어요. 고마워요. 태호가 공구를 정리하려 할 때 미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는 전기 주전자로 차를 끓였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밤. 미안해요. 태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따뜻했어요. 태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통한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 미숙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고 미숙은 태호의 작업실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오늘은 뭘 만드셨어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요. 간단한 거지만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저야말로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 먹으니까 좋네요.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미숙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태호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숙 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저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미숙은 젓가락을 놓고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에서 이제 슬슬 눈치채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숙 씨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도 제가 자주 오는 거 아시고. 아, 미숙도 최근에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은근히 태호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우리 정식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요? 태호의 말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정식으로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연인으로요. 미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태호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호 씨, 저희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나이가 중요한가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 시선도 있고. 태호는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 저는 진심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는데 미숙 씨 만나고 나서 매일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뭐예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아직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드님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보다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으로는 그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미숙은 용기를 내어 대구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평소에 이런 시간에 전화 안 하시는데. 그냥 안부 물어보려고. 몸은 괜찮으세요? 가게 일은 힘들지 않고요? 응, 괜찮아. 그런데 현우야. 네, 엄마.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렸습니다. 한참 후에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세요? 보일러 수리해 주시는 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야. 나이도 엄마랑 비슷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응.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웠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그분이 엄마를 잘 대해주시면 저도 좋아요. 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 고마워, 현우야. 엄마,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후 미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바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씨, 저예요. 미숙 씨, 무슨 일이세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생각보다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태호 씨, 저도 진심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그럼 우리 정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결혼은 하지 말아요. 태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요? 한번 경험해본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커서 다시 누군가를 떠나보낼 자신이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특별한 사이로 지내고 싶어요. 태호는 미숙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이혼의 아픔을 겪어봤으니까요. 좋아요. 미숙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정말요? 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특별한 사이로 지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고 외로울 때는 언제든 찾아가고. 좋아요. 그리고 가끔 여행도 가고요. 여행이요? 네. 1박 2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태호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호는 평일 저녁이면 미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오늘 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김치전이랑 된장찌개요. 간단한 거지만 미숙 씨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숙이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네요. 미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표정이 밝아진 걸 느꼈거든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요즘 일할 때 콧노래까지 부르네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형, 좋은 일 있어요? 뭐, 그런 셈이지. 새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태호는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답은 뻔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구경을 하러 근처 공원에 갔어요. 꽃이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미숙 씨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런 말씀을. 하지만 미숙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거든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태호가 미숙의 핸드폰을 받아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미숙은 벚꽃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찍어요.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해했지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세요.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이 말했어요. 태호 씨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약속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서울은 너무 답답했는데. 펜션 앞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미숙 씨, 제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나요? 뭐가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미숙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요? 네. 태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날 밤 펜션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젊음을 느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1년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미숙의 반찬 가게에서 저녁을 먹으며 태호가 말했어요. 미숙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요? 저 같은 사람과 만나는 거요. 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냥 가끔 미숙 씨가 더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숙은 젓가락을 놓고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태호 씨, 저에게는 태호 씨가 최고예요. 정말요? 네. 외로울 때 찾아와 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시잖아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야말로 미숙 씨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나요. 그해 겨울, 정확히 1년 전 보일러가 고장났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을 기념해서 조촐한 기념일을 보냈어요. 1년 전 오늘이었죠? 네. 그때 정전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만났을 거예요. 운명이니까요. 미숙은 태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태호 씨,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당연하죠. 평생 미숙 씨 옆에 있을 거예요. 평생은 너무 긴 약속이에요. 그냥 지금처럼만. 알겠어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어느덧 두 사람의 관계는 동네에서 공인된 커플이 되었어요. 미숙의 반찬 가게에 태호가 나타나면 손님들이 사위 왔네라고 놀리기도 했고, 태호의 동료들도 미숙을 형수님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며 독립성을 유지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고 외로울 때는 언제든 찾아가는 특별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뭐 하세요? 어느 일요일 아침 태호가 전화를 걸었어요. 별로 할 일 없는데요. 왜요? 같이 시장 구경이라도 갈까요? 좋아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행복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며 태호가 말했어요. 미숙 씨, 제가 요리 배워볼까요? 왜요? 가끔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태호 씨가 해주시면 맛없어도 맛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배워볼게요. 두 사람의 계획은 소박했어요. 거창한 꿈이나 목표보다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2년째 맞는 봄이었어요. 작년보다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나 봐요. 벚꽃길을 걸으며 태호가 말했어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저도요. 혼자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미숙 씨 덕분에 매일이 새로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그해 여름 미숙의 아들 현우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태우를 소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우는 정중하게 태우에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평소에 엄마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식사를 하며 현우는 태우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현우가 태우에게 말했어요. 좋은 분을 만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태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혼자 계실 때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현우는 태호의 진심 어린 답변에 만족했어요. 엄마 좋은 분 만나셨네요. 그렇지? 네.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현우가 돌아간 후 미숙이 태호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인정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긴장했는데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이 만난 지 2년이 되었어요. 2년이나 됐네요. 빨리 지나갔어요. 미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태호가 말했어요. 태호 씨, 지루하지 않으세요? 뭐가요?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와 만나는 거요. 태호는 젓가락을 놓고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미숙 씨는 제게 평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요리하는 모습, 웃는 모습, 화낼 때 모습까지 다 특별해요. 과장이세요. 진심이에요. 미숙 씨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태호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이에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미숙은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숙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었어요. 오늘도 보일러 점검하러 왔습니다. 태호가 농담조로 말하며 미숙의 집에 들어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평생 점검해 주세요. 그럴 계획입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어요. 수리비는 어떻게 드릴까요? 미숙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면 충분합니다. 그럼 너무 싸네요. 제게는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2년 전을 회상했어요. 그때 정전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만났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미숙은 태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태호 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연이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끼는 한.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년 전 그날 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추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미숙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격정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성숙한 사랑이었죠.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준 것. 그것이 바로 미숙과 태호만의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다준 특별한 인연이었으니까요. 보일러가 고장난 그날 밤부터 시작된 사랑. 추위를 녹여준 건 보일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와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